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늦둥이 아들을 둔 부모님이시라면 더욱 가슴이 철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올해 69살 박순이라고 해요. 45에 얻은 늦둥이 아들 한 명이 전부인 평범한 어머니였죠.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겪은 일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앞으로 며느리를 고를 때 정말 조심하게 되실 거예요. 사실 처음엔 저도 정말 기뻤어요. 36이 되도록 혼자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거든요. 아들 정석이가 어느 날 저녁집에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진짜예요. 결혼하고 싶어요. 정석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막 두근거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물을 드디어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늦게 얻은 아들이라 그런지 유독 더 애틋하고 소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건 아닌가 늘 마음 한구석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예식장 상담날 아침엔 정말 설렜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서너 벌 갈아입으며 혼자 중얼거렸죠.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드디어 우리 정석이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런 생각에 발걸음도 가벼웠어요. 마치 20살 처녀가 첫 소개팅을 나가는 기분이었달까요? 예식장에 도착해서 웨딩 플래너 김 과장님과 상담을 받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아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마치 꿈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들어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물론 예쁘긴 했어요. 키도 크고 옷차림도 세련됐죠. 하지만 첫인상이 묘하게 차가웠어요. 미소를 짓긴 하는데 눈이 전혀 웃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가면을 쓴 사람 같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상담이 시작되고 김 과장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홀 사용료며 음식값이며 이것저것 계산하니까 꽤 큰 금액이 나왔어요. 저도 좀 부담스러웠지만 아들 결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김 과장님께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예산이 좀 빠듯한데 혹시 할인이 안 되나요? 김 과장님이 죄송하다며 정중하게 답변하시는데요. 그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당신 월급으론 이 홀 못 잡겠네요. 뭐 어쩔 수 없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마치 찬물을 머리부터 끼얹은 기분이었거든요. 김 과장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들 정석이도 당황한 듯 며느리를 쳐다봤죠. 정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정아, 그런 말은 좀.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다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올 때도 그랬어요. 주차 요원분이 차를 가져다 주시는데 며느리가 차 키를 던지며 말했어요. 흠집 내면 월급으로 갚아요. 주차 요원분이 어리둥절해 하시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렸지만 마음이 정말 불편했어요.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카페에서 일어났어요. 커피를 주문했는데 알바생이 실수로 설탕을 흘렸거든요. 정말 작은 실수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해, 당장. 그 순간 카페 안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알바생은 어린 여대생 같아 보였는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바로 치울게요. 하지만 며느리는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얘야, 그 정도면 됐어.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차갑게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은 너무 관대하세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또 실수해요. 저는 점점 이상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께 왜 저렇게 대하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나오는 길에 김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요즘 이런 일이 종종 있어서 걱정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간에서 이상한 제안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계약금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자고 하면서 추가 이익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김 과장님이 더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런 제안 받으시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마치 얼음물 속에 빠진 기분이었거든요. 혹시 며느리가 보인 이상한 행동들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닐까?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단지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을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민정이가 좀 까칠해 보여도 마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완벽주의자라서 그래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정석이가 계속 말했어요. 민정이는 원래 일할 때도 디테일에 신경 쓰는 편이에요. 하지만 저는 뭔가 계속 찜찜했어요. 완벽주의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분명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며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이며 혹시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모성 본능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뭔가 위험한 냄새를 맡으면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짐승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뒤에 벌어질 일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한숨도 제대로 못 잤어요. 어젯밤 내내 며느리의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침밥을 차리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기분이었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아들 정석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평소보다 말도 없고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어요. 정서가 어제 예식장에서 민정이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았니? 그 순간 정석이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마치 지뢰밭을 건드린 기분이었거든요. 정석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 예식장에서 사기 사건이 있었대. 혹시 민정이가 그런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정석이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정이를 사기꾼 취급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화를 내다니. 마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어요. 정석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제 행복이 싫으신가 봐요. 왜 자꾸 트집을 잡으시는 거예요? 민정이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거라고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고 말했어요. 얘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근데 어제 민정이 행동이 정말 이상했어. 정석이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해요. 제발 민정이 험담은 그만하세요. 저는 민정이와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서 정석이가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정이가 들어오는 거였어요. 아침 일찍 뭔 일로 왔나 싶었는데요. 민정이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고 화장도 다 지워져 있었거든요. 민정이가 들어오자마자 정석이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어떡해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 미워하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뭔가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민정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제 정석이 오빠가 전화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신다고요.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냥 제 성격이 좀 까칠한 게 죄인가요? 정석이가 당황해서 민정이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민정아, 일어나. 왜 이래?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거야. 정석이가 저를 돌아보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말씀하셨어요. 민정이한테 사기꾼이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심하라고 한 말이었어. 하지만 민정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님한테 이런 취급을 받다니. 저 같은 사람은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나 봐요. 그러면서 민정이가 정석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미워하시는데. 정석이가 완전히 민정이 편을 들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정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마치 꿈속에서 악몽을 꾸는 기분이었거든요. 민정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어요. 오빠, 저는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어머님의 감정적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감정적 폭력이라니.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하지만 정석이는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민정이를 대하시는 거예요? 민정이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민정이를 공격하는 건 저를 공격하는 거와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정석아, 엄마는 정말 내가 걱정돼서. 하지만 정석이가 저를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는 민정이와 결혼할 거고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집을 나가겠어요. 그리고는 민정이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정이가 나가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마치 승리의 미소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정말 뭔가 꾸미고 있구나. 하지만 아들은 이미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어요. 정석이가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민정이 결혼 방해 그만하세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민정이의 행동은 이상했어요. 특히 아침 대화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가장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정석이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저는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우편함에 법원 서류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명예훼손 가처분 신청서였어요. 신청인은 김민정, 피신청인은 저였고요. 내용을 읽어보니 기가 막혔어요. 제가 민정이를 사기꾼이라고 모독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민정이가 어제 아침에 온 것도 다 연출이었던 거야.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벌레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거든요. 법원 서류를 받고 나서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용기가 솟아났어요. 마치 절벽 끝에 몰린 동물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니야,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내 아들을 지켜야 해.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자고 계속 생각했어요. 민정이가 이렇게 법적 조치까지 취한다는 건 뭔가 숨길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떳떳하다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정석이를 구하려면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과장님, 어제 말씀해 주신 사기건 혹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김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순이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그러자 김 과장님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제가 아는 피해자분들이 계세요.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한 분은 작년에 당하신 최 아주머니였고요. 또 한 분은 올해 초에 당하신 정 아저씨였어요. 최 아주머니와 만났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식장 직원이 아닌 누군가가 중간에서 리베이트를 챙기려고 했어요. 계약금을 다른 계좌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정 아저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조건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급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했다고 하더라고요. 정 아저씨가 더 중요한 말을 해주셨어요. 그때 중간에 개입한 사람이 젊은 여자였는데 정말 친절한 척하면서 속을 썩였대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그게 민정이일까?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단지 의심만 있을 뿐이었거든요. 저는 최 아주머니께 부탁드렸어요. 아주머니 혹시 그때 일을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최 아주머니가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억울해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식장에서 일하시는 김 과장님. 민정이가 그분한테 무례하게 굴었잖아요. 혹시 김 과장님이 도와주실까? 다음 날 예식장에 가서 김 과장님을 만났어요. 김 과장님 죄송한데 혹시 며칠 전에 왔던 저희 일로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김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날 일이 좀 불편했어요. 손님이 직원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김 과장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요즘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식장 직원인 척하면서 중간에서 뭔가 하려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조심하고 있어요.
김 과장님이 더 중요한 말을 해주셨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증언이나 자료 같은 건 말이에요.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김 과장님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와서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연루시켜도 되는 건가? 하지만 정석이 생각만 하면 마음이 급해졌어요. 마치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최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희 씨, 제가 아는 분 중에 연극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 말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연극 배우라면 혹시 예식장 직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며칠 후 최 아주머니를 통해 배우 선생님을 만났어요. 임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인상이 좋으셨어요. 임 선생님이 상황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기는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임 선생님과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임 선생님이 예식장 본부 직원 역할을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민정이와 가짜 미팅을 통해 진짜 속셈을 드러내게 하는 거였죠. 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약금 관련해서 아주 까다롭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당황하면서 실수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만약 들키면 어떡하지? 법적 문제는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마치 얇은 줄 위를 걷는 고개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 못 다뤘거든요. 증거를 제대로 보관하려면 녹음이나 메일 같은 걸 써야 하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최 아주머니 아들분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컴퓨터 전문가예요. 증거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최 아주머니 아들 성민 씨를 만났는데 정말 똑똑한 분이었어요. 성민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녹음 파일은 바로 클라우드에 백업하세요. 그리고 변호사님께도 즉시 메일로 보내시고요. 타임스탬프가 중요해요. 성민 씨가 제 폰에 녹음 앱도 깔아주고 사용법도 알려주셨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연습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정석이 앞에서 연기하는 거였어요. 집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해야 했거든요. 정석이가 가끔 집에 와서 짐을 가져갈 때마다 저는 가슴이 쪼그라들었어요. 하지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애써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정석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어머니 민정이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제발 화해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대답했어요. 정서가, 엄마도 생각해 볼게. 사실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혹시 민정이가 정말 좋은 아이인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마다 민정이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법원 서류를 받았을 때의 그 충격이 다시 살아났어요. 드디어 임 선생님과 첫 번째 연습을 했어요. 임 선생님이 정말 완벽하게 예식장 직원 역할을 해주셨어요. 말투부터 제스처까지 정말 진짜 같았어요. 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미팅 때까지 계속 연습해야 해요.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이 전쟁 준비 같았어요. 마치 적진에 잠입하려는 스파이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석이를 생각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계획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거든요. 드디어 D-데이가 왔어요.
임 선생님과 가짜 사전 미팅을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마치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배우처럼 떨렸거든요. 성공하면 결정적 증거를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장이었어요. 임 선생님이 아침 일찍 전화를 주셨어요. 순희 씨 준비 다 됐어요. 예식장 본부 직원 김 부장 역할로 완벽하게 변신했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대답했어요. 네, 저도 준비됐어요. 하지만 사실 준비가 될 리 없었어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호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정이한테는 예식장 본부에서 특별 상담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저는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놓고 가방 속에 넣어뒀어요. 성민 씨가 알려준 대로 클라우드 자동 백업도 설정해 놨고요. 민정이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나가는 사업가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뭔가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여자는 분명 뭔가 꾸미고 있구나. 임 선생님이 정말 완벽했어요. 정장 차림의 명함까지 준비해서 진짜 예식장 직원 같았거든요. 김 부장이라고 소개하며 민정이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예식장 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 상담을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민정이도 능숙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예식 준비로 바쁜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민정이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기색을 느꼈어요. 마치 상대방을 품정하는 사냥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임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했어요. 혹시 계약금 관련해서 특별한 요청 사항이 있으신가요? 저희 본부에서는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처리하거든요. 민정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좀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요. 민정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좀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요. 어머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임 선생님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민정이가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어요. 혹시 계약금을 좀 더 유연하게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부는 정식으로 하고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요. 임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다른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민정이가 주위를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시어머니 명의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부담도 줄어들고 절차도 간단해지잖아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이 여자가 뭔가 꾸미고 있었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공동 보증까지 받으려고 했구나. 만약 제가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마치 낭떠러지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선 기분이었거든요. 민정이가 계속 말했어요. 복잡할 것 없어요. 제가 이런 일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진짜 사기꾼이구나. 그리고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속였을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고 있어야 했어요. 미팅이 끝나고 민정이가 나간 후에 임 선생님과 합류했어요. 임 선생님이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순희 씨 들으셨죠? 완전히 자백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녹음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 와서 흥분한 마음에 성민 씨에게 급하게 카톡을 보내려고 했어요. 녹음 성공했어요. 증거 확보했어요. 그런데 성민 씨 번호를 찾다가
실수로 가족 단톡방에 보내버린 거예요. 정석이랑 민정이가 있는 단톡방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마치 폭탄을 잘못된 곳에 던진 기분이었거든요. 급하게 삭제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몇 초가 지난 후였어요. 혹시 누군가 봤을까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정석이가 읽은 표시를 남겼더라고요. 민정이는 아직 안 읽은 것 같았지만 정석이는 분명히 봤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곧바로 정석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방금 단톡방에 올리신 게 뭐예요? 정석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 그거 실수야. 잘못 올린 거야. 하지만 정석이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석이가 추궁했어요. 실수라는 게 말이 되나요? 어머니 혹시 민정이를 감시하고 계신 건 아니죠?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부인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정석이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성민 씨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단톡방 삭제된 메시지도 복구할 수 있나요? 성민 씨가 답변해 주셨어요. 금방 삭제했으면 대부분 안전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정석이가 집에 왔어요. 어머니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어요. 정석이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정석이가 앉더니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로 민정이한테 뭔가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제 단톡방 일도 그렇고 요즘 행동이 이상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정석아, 엄마가 뭘 한다는 거야? 하지만 정석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앞으로는 민정이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제발 저희를 믿어주세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정석아. 정석이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민정이의 진짜 모습을 녹음으로 확보했으니까요. 마치 카드로 쌓은 성이 바람에 흔들리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실수가 앞으로 벌어질 큰 사건의 서막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다음 주였어요. 정석이의 의심을 피해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민정이가 또 집에 왔어요. 이번엔 정석이와 함께였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어요. 마치 적군과 같은 집에서 잠을 자는 기분이었거든요. 민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화해하러 왔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배우 같았거든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민정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어머님,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그리고는 작은 가방을 두고 화장실로 갔어요. 저는 그 가방이 신경 쓰였지만 모른 척 했어요. 얼마 후 민정이와 정석이가 나가는데요. 민정이가 가방을 챙기지 않고 가는 거예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러 두고 간 건 아닐까? 정석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민정이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갔대요. 찾으러 가도 될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 어서 와서 가져가라. 하지만 저는 그 휴대폰이 궁금했어요. 보조폰이라고 했는데 왜 굳이 두고 갔을까? 성민 씨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휴대폰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하지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성민 씨가 말했어요. 화면 잠금이 안 되어 있다면 빠르게 중요한 부분만 사진으로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시간도 별로 없고요. 저는 고민했어요.
정석이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마치 마지막 기회의 문이 열린 기분이었거든요. 잠시 후 정석이가 와서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범죄 현장을 숨기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성민 씨가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이모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성민 씨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물었어요. 뭘 발견했는데? 성민 씨가 말했어요. 계획서 같은 파일이 있었어요. 상견례 이후에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서 위자료를 받아내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는 내용도 있었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저는 단순히 며느리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였어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전체 모습을 본 기분이었거든요. 성민 씨가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대화 내용을 보니까 이미 몇 번 성공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피해자들 이름도 나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우리 가족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어요. 성민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모, 이건 불법으로 얻은 증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막막했어요. 진실을 알았지만 사용할 수 없다니. 다음 날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변호사님이 자료를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 정도면 전문 사기범이네요. 하지만 불법 취득 증거라서 조심해야 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민정이가 동네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웃 김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순이야, 내 며느리가 그러는데 너무 가혹하게 굴었다며. 순이야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정이가 여론전을 시작한 거구나. 사람들을 미리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터져도 자기가 피해자로 보이게 하려는 거였어요. 마치 체스에서 상대방의 왕을 포위하는 전술 같았거든요. 마트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가해자를 보는 시선 같았거든요. 저는 정말 억울했지만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변호사 비용과 포렌식 전문가 비용을 마련해야 했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전문 사기 사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하셔야 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 돈이면 제 노후 적금을 모두 해지해야 했거든요. 20년 동안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마치 평생 쌓아온 성을 허물어야 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정석이를 생각하니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정석이가 이런 사기꾼에게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어요.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중도 해지하면 이자가 많이 깎여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내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을 이런 일에 써야 하다니. 마치 내 살을 떼어내는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와서 통장을 보니 정말 허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의도 새로웠어요. 이제 정말 물러설 곳이 없구나. 마지막까지 가봐야겠다. 마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승부를 하는 도박사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식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본부 감사 때문에 CCTV 열람이 당분간 어렵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민정이가 미리 손을 썼나? 모든 게 그들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만 남았어요. 상견례라는 이름의 최후의 전쟁 말이에요.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왔어요. 임 선생님과 저, 그리고 최 아주머니와 정 아저씨까지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어요. 마치 거대한 무대를 연출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실수하면 모든 게 끝나는 일생일대의 공연이었어요. 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민정이를 완전히 구석으로 몰아넣어야 해요. 상견례라는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하는 거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호텔 예약부터 시작했어요. 프라자 호텔 한정식당 별실을 예약했어요. 조용하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거든요. 호텔 직원에게 말했어요. 가족 행사라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 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내 별실이니까 프라이버시는 보장됩니다. 그 다음은 좌석 배치였어요. 민정이가 스크린을 정면으로 보게 하고 출구에서 가장 먼 자리에 앉히기로 했어요.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 자리 같은 느낌으로요. 저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을 꾸미는 사람이 됐을까? 성민 씨가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요. 스크린 연결은 제가 담당할게요. 증거 파일들을 순서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녹음도 동시에 진행하겠어요. 저는 이런 전문 용어가 어려웠지만 성민 씨를 믿었어요. 임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민정이가 의심하지 않게 하려면 자연스럽게 해야 해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식장 직원으로서 평범하게 참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적절한 순간에 질문을 통해 민정이가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좋겠어요. 너무 복잡하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임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단순하게 가는 게 최고예요. 최아 주머니와 정 아저씨 역할도 정했어요. 최아 주머니는 하우스 매니저로 정 아저씨는 섭외팀으로 위장하기로 했어요. 둘 다 민정이를 직접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증언할 수 있었거든요. 최아 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우리도 복수할 기회가 생겼네. 정 아저씨도 의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우리가 한 수 위로 가는 거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의지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정석이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정석이한테 상견례를 제안해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해야 했거든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정석이가 의심하지 않을까? 마침 정석이가 먼저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민정이가 빨리 상견례를 하고 싶어 해요. 부모님도 서울에 올라오시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언제 할까? 정석이가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할 수 있을까요? 민정이 부모님도 서울에 올라오신대요. 저는 마음속으로 계산했어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겠네. 그래, 좋다. 어머니가 좋은 곳 예약해 놓을게. 정석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내일이면 정석이도 충격을 받을 텐데. 그날 밤 임 선생님께 연락드렸어요. 선생님, 드디어 확정됐어요. 이번 주말이에요. 임 선생님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리허설을 해야겠네요. 다음날 호텔에서 리허설을 했어요. 실제 상황처럼 좌석에 앉아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성민 씨가 스크린 조작법을 알려주시고 최아 주머니와 정 아저씨는 자연스럽게 직원 역할을 연습했어요.
마치 연극 무대 연습 같았어요. 임 선생님이 정말 완벽했어요. 예식장 직원 복장에 명함까지 준비해서 진짜 같았거든요. 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질문하면서 민정이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만약 민정이가 눈치채면 어떡하지? 성민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모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일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어 정석이를 지켜야 해. 최아 주머니가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순이야,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혼자가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조금 용기가 났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땐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총알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싸워야 하는 거였어요. 정석이가 상견례 전날 집에 왔어요. 어머니, 내일 잘 부탁드려요. 민정이가 정말 긴장하고 있어요. 좋은 인상 드리고 싶어 한다고 해요. 정석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내일이면 정석이도 충격을 받을 텐데. 저는 정석이에게 말했어요. 정석아, 어머니도 민정이를 제대로 알고 싶어. 좋은 며느리라면 어머니가 환영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내일이면 정석이도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정석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민정이,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아버님은 공무원이시고 어머님은 선생님이셨대요. 그런 집안에서 자란 민정이가 나쁠 리는 없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안타까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상견례에서 모든 게 결정될 거였거든요. 마치 운명의 심판대 앞에 서는 기분이었어요. 성공하면 정석이를 구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영영 잃을 수도 있었어요. 새벽에 임 선생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순희 씨, 모든 준비 완료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겨야 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용기를 냈어요. 그래, 이제 마지막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구나. 하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오늘 반드시 끝장을 내겠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호텔로 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을 때가 왔구나. 오늘 민정이의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마치 마술사가 마지막 트릭을 준비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있었어요. 민정이도 나름의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호텔 한정식당 별실에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에 막이 오르기 직전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오늘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최아 주머니가 하우스 매니저 복장으로 자연스럽게 서빙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정 아저씨는 호텔 섭외팀 직원처럼 차림새를 하고 계셨고요. 임 선생님은 예식장 본부 직원으로 완벽하게 변신하셨어요. 성민 씨는 뒤쪽에서 스크린과 녹음 장비를 조작할 준비를 마쳤고요. 오후 1시 정각이었어요. 정석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어머니 민정이, 부모님이 곧 오신대요. 정석이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옷차림도 더 단정했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잘 준비했으니까 걱정 마라. 민정이 부모님이 먼저 오셨어요. 점잖아 보이는 중년 부부셨는데 정말 선량해 보이시더라고요. 민정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희 딸이 평소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씁쓸했어요. 민정이가 부모님께까지 거짓말을 했구나. 이 순진한 부모님들도 딸의 진짜 모습을 모르시는구나. 하지만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였어요. 민정이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아들 정석이도 정말 착해 보여요. 우리 민정이가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며 저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오늘 이후에 이분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 민정이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뭔가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하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해서 정말 순수한 신부감 같아 보였거든요. 민정이가 저에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민정아, 진심으로 말하는 거지. 마지막까지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줄 테니까. 민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어머님, 저는 항상 진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착석한 후 잠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정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석이가 정말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정석이도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좋은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평범한 상견례 같았어요. 만약 제가 진실을 모른다면 정말 행복한 자리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폭풍전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저는 성민 씨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 순간 별실의 벽면 스크린이 켜졌어요. 마치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는 순간 같았거든요. 스크린에 민정이의 계획서가 떠올랐어요. 상견례 이후 파탄 유도 계획, 위자료 합의 압박 방법, 어머니 명의 대출 계획서까지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을 쳐다봤어요. 민정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정이가 다급하게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정이 부모님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셨어요. 민정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이게 대체 뭐야? 설명 좀 해봐.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보조폰에서 나온 핵심 대화 내용들까지요. 정석이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정아, 이게 대체 뭐야? 이게 사실이야. 민정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오빠, 이건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요. 하지만 그때 보조폰 백업 대화가 스크린에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민정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사실 시어머니 명의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부담도 줄어들고 절차도 간단해지잖아요. 민정이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어요. 이건 불법으로 얻은 증거예요. 법적으로 인정 안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려고 했지만요. 최아 주머니가 하우스 매니저 복장을 벗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정 씨, 저 기억하세요. 작년에 예식장에서 당한 최영순이에요.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정 아저씨도 섭외팀 복장을 벗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올해 초에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지금까지 증거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민정이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포위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방을 둘러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럴 리가 없어. 내 계획이 완벽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민정이 부모님이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민정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이게 정말 내가 한 일이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정석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정이를 바라봤어요. 민정아, 이게 정말 다 사실이야. 너를 사랑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야. 민정이가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다들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조작된 거라고요. 하지만 너무 많은 증거 앞에서는 소용없었어요. 그 순간 별실 문이 열리며 수사팀이 들어왔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김민정 씨 사기 및 공갈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이가 체념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둔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건넸어요. 여기 보조폰 원본도 있어요.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주셨어요. 민정이가 끌려가기 직전에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민정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정석이를 타겟으로 잡지 말았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계획된 일이었구나. 우리 정석이는 처음부터 사냥감이었던 거야. 정석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믿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정석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정석아. 어머니가 널 지켜냈잖아. 이제 정말 끝났어. 민정이 부모님도 저에게 와서 깊이 사과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을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을 위로해드렸어요. 부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정이는 사기와 공갈, 사문서 위조, 무고, 예비죄로 정식 입건됐어요.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예식장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계약금 관련해서 피해자들에게 반환 절차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아 주머니와 정아저 씨도 드디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최아 주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내 덕분에 정의가 승리했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석이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으니까요. 마치 꿈에서 깨어났는데 모든 게 악몽이었다는 걸 깨달은 기분일 거예요. 일주일 만에 정석이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정석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정석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정석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누구라도 속을 수 있는 일이었어. 하지만 정석이는 쉽게 위로받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정석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알아차리셨어요? 저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는데. 저는 정석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확신이 없었어.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었어. 정석이가 물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끝까지 하셨어요? 위험하셨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너를 잃을 수는 없었어, 정석아. 어머니에게 넌 전부야. 그 말을 듣고 정석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함께 울었어요. 마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이 정석이에게 상처를 줬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며칠 후 김 과장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날 무례했던 일에 대해 사과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예식장 카페에서 만났어요. 김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일로 정말 기분이 상했는데 이렇게 해결되니 속이 시원해요. 주차 요원분도 만났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이제 정의가 승리했네요. 저는 그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렸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려요. 카페 알바생도 찾아뵀어요. 그 어린 학생이 말했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나쁜 사람이 잡혔다니 정말 고마워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임 선생님과 성민 씨, 최 아주머니, 정 아저씨와 함께 작은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 모두 이 일을 통해 서로 연결됐거든요. 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네트워크가 됐잖아요.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정석이었어요. 아직도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석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당분간 결혼 생각 안 할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졌어요. 저는 정석이에게 말했어요. 정석아,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좋은 사람들도 많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변호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민정이 사건 수사가 확대됐다고 하더라고요. 더 큰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 그런데 며칠 후 변호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민정이 사건 수사가 확대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이제는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치 한번 큰 병을 앓고 나니 면역력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정석이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석아,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정석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또 위험한 건 아니죠. 저는 정석이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이번엔 달라, 정석아. 우리에게는 이제 경험이 있고 도와줄 사람들도 있어. 무엇보다 진실이 승리한다는 걸 알았잖아. 그리고 정석이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정석아, 흉터는 아픈 기억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선이기도 해. 이제 우리는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당하지 않을 거야. 정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요.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민정이의 협박에 굴복했다면 정석이는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민정이의 협박에 굴복했다면 정석이는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마치 모든 어둠을 밝혀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달을 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가족을 지켜내겠다고. 이제 정석이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아직 상처는 남아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때로는 어머니도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말이죠.